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아니죠. 이제는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입니다. 이제는 미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치아의 기능까지 회복시키는 임플란트. 제대로 잘 심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참 중요하다는데요.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시에 주의할 점과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치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임플란트가 이제는 사실 너무 익숙하고 잘 알려진 시술이 됐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이나 외상 같은 이유로 자연 치아를 좀 잃어버리신 분들에겐 더없이 고마운 시술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임플란트 하고 나면 이걸로 끝, 내 치아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사후 관리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 역할을 할 뿐이지 자연치와는 생태학적으로 다른 인공 매시체입니다. 인공 재료로 만든 치아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 않고 신경이 없어 임플란트 자체 통증도 없습니다. 문제는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방어 체제가 없어 염증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리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술 이후에 관리를 꼼꼼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찾아 임플란트 상태를 점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4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찾아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자연 치아를 지키는 거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흔한 시술이 됐습니다. 초기와 비교했을 때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고 기술의 발달로 시술 기간이 좀 짧아진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좀 대부분의 치과들에서 임플란트 시술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치아를 상신하면 전체 틀니를 하거나 브릿지라고 불리는 부분 틀니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가 보편화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치 않은 사실은 지킬 수만 있다면 자연 치아가 최대한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플란트가 도입된 이후에 시술 방법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간혹 수술이 잘못되거나 혹은 잇몸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해 얼마 지나지 않아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보편화된 시술이라 할지라도 쉽게 생각하고 결정한 시술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잇몸의 상태, 그러니까 잇몸뼈의 상태겠죠. 네. 이거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 건가요? 임플란트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잇몸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임플란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잇몸뼈에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할 경우 식립 이후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잇몸 통증을 유발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뼈가 약한 경우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식립을 나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기초도 같은 잇몸뼈의 상태도 중요하고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오차 없이 제대로 식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재수술 및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임플란트를 잘 심겨져 있는데 주변 자연치와의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너무 가깝게 시술된 경우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어려운 부위도 따로 있을까요? 코 옆에 상악동이라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위쪽 어금니 즉 구취부의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워 예전엔 틀니로 많이 치료를 권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수술 방법이 개발됐는데 하지만 개발된 방법도 습득이 어려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각 구취부의 잇몸뼈가 없는 경우 상악동 거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 이 용어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수술은 상악동 안에 얇은 막과 뼈 사이에 뼈 이식을 이식하여 뼈가 되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치과 임플란트 사방 2mm 정도가 뼈에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뼈 이식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임플란트를 신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는 상악 고치부 혈액 공급이 다른 구강 조직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할 경우 조건이 된다면 뼈 이식과 식립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당연히 부분 틀니나 전체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선호할 것 같은데요. 혹시 틀니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불편함이 있어서 임플란트 시술을 원한다면 그것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틀니는 잇몸뼈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뼈가 녹으면 틀니 내부가 느슨해지고 탈락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틀니 안쪽에 재료를 더해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여러 번 시행할 경우 더 이상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됩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2개나 4개를 식립하여 틀니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뼈가 없는 관계로 조심해야 되는 회복적 구조가 많습니다. 하악인 경우에는 턱 부분 신경을 조심해야 되고 상악인 경우에는 상악동이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가 가능한지 검진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전체 틀니 대신에 또 임플란트를 이렇게 선택할 경우에 비용 부담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의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비용을 적은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틀니를 한 뒤 문제를 수정하고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까지 하게 된다면 진작에 임플란트를 할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나이가 있고 지병이 있는 경우 자녀분들은 혹시 임플란트 수술이 어렵지 않을까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협진과 사전 검사를 통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나요?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사전 협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세워 임플란트 위치와 뼈 이식 여부를 진단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쪽 턱만 수술하는 한악 수술이나 양악 수술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 뒤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 후에 뼈 이식과 붓기가 있어 이후 과정을 바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2주 후쯤 실밥을 제거하고 임시 틀니를 만들기 위한 현재의 잇몸 상태로 본을 뜹니다. 아무는 기간은 상악은 6개월, 하악은 4개월이 필요합니다. 고압 단계를 고려해서 6개월 후에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본을 떠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기간과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이럴 경우에 다른 대안도 혹시 있나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2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틀니를 결합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각 악에 2개 임플란트 심는 경우는 탈락 방지가 대부분이지만 4개를 심어 최종 보철물을 제작한다면 전악 임플란트 보철물의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치료를 하시면서 다양한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당연히 이 당장의 비용보다는 좀 멀리 보고 선택해라 이렇게 권하고 싶으시죠? 당연합니다. 무조건 싼 치료비를 우선하다 보면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의사의 입장에서 틀니보다 전악 임플란트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 먼저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우수한 저장 능력입니다. 임플란트가 치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치에 견줄 만한 뛰어난 저장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성입니다. 외관상의 자연치와 유사하여 자연스럽고 치아 상실로 생길 수 있는 입의 함몰이나 주류의 생성을 막아 생기 있는 얼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영구적인 유지기간입니다. 잇몸뼈에 식립을 하므로 틀니에 비해 사용기간이 길고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강 관리가 편합니다. 틀니는 끼웠다 뺐다 해서 관리를 해야 하나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같이 칫솔질과 칫을 사용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식립이 됐다고 해도 제가 아까도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겠죠?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식립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치료 중에 절대 금연입니다. 흡연은 임플란트 치료의 유효한 습관입니다. 식생골의 생성을 저해하고 잇몸 치료에 해를 끼치고 완전히 잇몸의 봉합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어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협진을 통해서 임플란트에 영향이 없는 약으로 대퇴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향을 주는 골다공증 약은 임플란트와 뼈의 결합을 막아 임플란트의 성공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는 기간에 증상이 생기면 바로 내원하여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보철물을 끼우고 난 뒤에 제가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1년에 2번 건강검진을 받고 전신질환이 있거나 구강위생에 문제 있는 경우는 4개월마다 내원하여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과 또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